제가 얼마 전에 학생들로부터 두 가지 질문을 받았어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제가 같은 답을 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보다 이것에 관한 고민을 가진 학생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 거예요. 자, 먼저 첫 번째 학생의 고민은요. 저는 외국계 회사를 다니는 직장인인데요. 토익은 8,900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학창 시절에. 자, 그런데요. 워낙 영어 문서도 많이 읽고 하다 보니까 리딩은 어느 정도 되고 토익 점수도 높은데 영어로 말 한마디도 못해요. 자, 두 번째 고민은요. 선생님, 제가 영어 말하기가 급해서 전화영어, 원어민 과외, 패턴 영어 다 해봤는데 결국엔 또 영어로 말이 제대로 나오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두 질문에 같은 답을 했죠. 뭐라고 했냐면 당연하죠. 제 영상을 예전부터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여러분, 외국어를 배운다고 하는 걸 딱 한마디로 말하면 제가 뭐라 그랬죠? 네, 맞아요. 외국어를 배운다고 하는 거는 나의 모국어, 우리 입장에서는 한국어겠죠? 나의 모국어와 영어 사이에 무엇을 만드는 것? 교집합을 만드는 것.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난 한 영상에서는 뭐라고 불렀었죠? 네, 맞습니다. 중간지대예요.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사실은 예를 들면 알파벳을 쓰는 다른 나라들 있잖아요. 프랑스어라든지 독일어라든지 스페인어라든지 이런 서양권 학생들은요, 당연히 영어를 배우기가 쉽겠죠. 왜냐면 그들의 모국어와 영어가 이미 어느 정도의 교집합을 갖고 있잖아요. 그쵸? 우리도 마찬가지로 한국어와 교집합이 많은 언어는 상대적으로 영어보다 어떻게 배우기가 당연히 영어보다 훨씬 쉽겠죠. 하지만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서 나서 한국에서 자란 한국인이고, 영어는 그저 서방국의 정말 사실은 언어적 뿌리로도 우리나라 말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어떤 정말로 동떨어진 언어죠. 정말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도 주어와 동사가 있다는 거, 우리도 주어와 동사가 있다는 거, 그 정도만 사실 같은 부분이죠. 자, 그러면 이 교집합을 늘리려면 여러분 근본적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사실은 이 한국어와 영어 사이에 인터랙션이라고 하죠. 한국어로 넘어왔다, 영어에서 한국어로 넘어왔다. 이거를 반복하면 이게 이제 교집합이 중간에 생기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 교집합이 생길까요? 네, 이거는 정말 간단해요. 영어를 한국어로 into 정확하게 옮기다가 다시 한국어를 영어로 정확하게 옮기는, 사실 이 두 가지 액티비티만 해준다면 이 사이에 교집합을 만드는 거 사실 일도 아니죠. 다만 우리가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제대로 된 액티비티라든지 절대 알아야 될 것들을 놓치고 가면 이제 이게 삐끗삐끗 하면서 만날 듯 안 만나면서 이제 비껴가면서 교집합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가 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자, 그럼 앞으로 돌아가서 아까 그 말했던 그 학생들의 예시로 조금 돌아가 볼게요. 자, 먼저 처음에 선생님, 저는 원어민 회화도 다녀봤고요, 땡 스트리트도 해봤고요, 쉐도잉도 해봤고요, 다 이런 걸 해봤는데 스피킹이 안 돼요. 자,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제가 해석한 것을 봤더니 정말 영어의 그 리딩의 기초는 전혀 없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하죠. 내 안에 총알이 있어야 밖으로 뭔가를 빼낼 텐데 이 안에 제대로 체계가 잡혀진 리딩이 없으니까 당연히 스피킹이 안 되는 거였죠. 자, 그럼 학생 B, 아까 그 외국계 회사원 분 같은 경우는 리딩은 탄탄하게 있으나 제대로 된 한국어를 영어로 바꾸는 그 스킬에 대해서 단 한 번도 공부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또 교집합이 생기지가 않는 거겠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두 학생의 경우를 보고 우리가 시사할 수 있는 점이 뭘까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영어를 배울 때 어떤 영어 학원에서도 알려준 적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해야지. 뭐라고요?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쏟아 부어야지만 그 안에 우리가 영어 교집합이라는 게 생겨요. 사실은 이게 너무너무 당연한 건데 많은 학생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정말 늦게 알았고요. 자, 일단은 여러분, 그러면 리딩이라고 하면, 인풋이라고 하면 그게 정확하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네, 맞아요. 영어를 한국어로 최대한 가깝게 바꾸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무엇이라고 부르죠? 해석이라고 부르죠. 이 액티비티가 필수고요. 자, 그러면 이것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은요, 첫 번째,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관계대명사 같은 문법. 자, 그리고 문법이 준비물이고요. 두 번째는 단어. 이 리딩 파트에서 단어라고 하는 건요, 렉시컬, 즉 다시 말해서 뜻이 분명하게 있는 단어를 리딩에서는 우리가 채워주는 게 좋아요. 즉 다시 말해서 최대한 한국어와 영어가 1:1 매칭이 잘 되는 그런 텍스트로 리딩을 시작을 합니다. 자, 준비물은 뭐라고요? 다시 한번, 문법, 그리고 한국어로 번역이 잘 되는 어휘들로 구성된 문장, 자, 그리고 그것에 포함된 단어들, 이게 준비물이죠. 자, 그럼 여러분 반대로 아웃풋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준비물이 뭘까요? 일단 아웃풋이라고 제가 지금 퉁쳐서 말하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뜻하는 게 뭐예요? 네, 맞아요. 한국어, 내가 생각하는 한국어 혹은 내가 쓰고 싶은 한국어 문장을 into English, 영어로 바꾸는 그 액티비티죠. 그 과정에서 필요한 거는요, 첫 번째, 비의미적 어휘들, 예를 들면 take, make, get 같은 거. 그리고 두 번째, 콜로케이션, 동사와 명사의 콜로케이션, 혹은 주어와 동사의 콜로케이션, 혹은 전치사의 콜로케이션. 자, 그리고 세 번째, 조사처럼 해석되는 전치사의 의미. 네 번째, 동사처럼 해석되는 전치사의 의미. 다섯 번째, 결과를 나타내는 전치사의 의미. 그리고 여섯 번째, 어법. 자, 여러분, 지금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 만들기, 즉 다시 말해서 영어를 한국어로 바꾸는 과정에서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준비물이 더 많이 필요하죠.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서 선생님, 그러면 스피킹이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스피킹이 더 어렵다기보다는 여기에서 이제 중요하게 우리가 갖고 가야 될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첫 번째, 일단 내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리딩은 내 수준보다 한두 단계 더 어렵게 가셔야 돼요. 리딩은 한두 단계 더 어렵게 가고, 스피킹은 내가 리딩할 수 있는 수준이 이만큼이라면 그거보다 세네 단계 더 쉽게. 뭐라고요? 스피킹은 내가 리딩할 수 있는 수준에서 세네 단계 더 쉬운 수준으로 훈련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말할 6개의 준비물을 전부 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6개도 아니고 7개인 게, 영어식 논리까지 사실은 우리가 익히고 있어야지 비로소 영어와 한국어의 교집합이 마치 활용점정처럼 탁 이제 합쳐지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습 순서에 대해서 조금 특별한 점에 대해서 말을 하자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스피킹을 할 때 지금 필요한 이것들, 우리가 기본 동사라고 말하는 것들, 그리고 콜로케이션, 전치사의 정확한 사용법, 그리고 어법, 이 네 가지를 훈련함에 있어서요, 우리가 그 사이에 들어가 있는 문장에서 시제, 조동사, 분사, 관계대명사, 이것들은 이미 리딩의 측면에서 배우고 있어야 돼요. 뭐라고요? 이 스피킹 기술들, 7가지 스피킹 스킬들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방금 말했던 시제라든지 관계대명사, 분사, 이런 것들은 리딩으로 이미 내가 익힌 상태여야지만 이게 스피킹 훈련이 제대로 먹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드시 리딩에서 익혀야 될 측면이 있고, 스피킹의 스피킹 스킬 측면에서 익혀야 될 것들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는 말이고요. 자, 그리고 일단 기본은, 그래서 이 리딩과 스피킹을 동시에 해야지만 이 교집합이 생기는 건 분명한데, 내가 아예 관계대명사가 뭔지 몰라. 솔직히 몰라. 나는 분사가 뭔지 몰라. 사실 분사가 뭔지 모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막상 리딩을 들어가 보면, 혹은 그걸로 이제 이용해서 말을 하려다 보면 분사가 뭔지 전혀 모르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에요. 그래서 내 실력을 잘 따져봐서 내가 적어도 관계대명사, 분사, 투부정사, 동명사를 시제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서 이 5개의 개념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리딩과 스피킹을 동시에 진행을 하셔서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교집합을 만들기 시작하면 되고요. 내가 만약에 솔직히 말해서 이 5개를 아직 모른다, 아직 준비물 자체가 준비가 안 된 거잖아요. 자, 이런 경우에만 이제 특수성을 갖고 리딩부터 해서 어느 정도 이제 영어가 무엇인가, 영어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이 내 뇌한테 영어란 이런 거야 하고서는 뭔가 이제 조금 아이스 브레이킹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똑똑똑 두드리는 그런 시간을 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번 영상을 정리를 하면 뭐죠? 첫 번째, 한국어와 영어의 교집합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게 있어야만 우리가 자유로운 리딩과 스피킹, 리스닝이 가능한데,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인풋과 아웃풋을 어떻게 해야 된다? 동시에 해야 된다. 자, 그리고 리딩에서 우리가 익혀야 될 준비물과 스피킹, 스피킹 스킬에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준비물이 어떻다? 전혀 다르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준비물이 다르고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난이도를 산정을 해보면 내 실력이 이만큼일 때 리딩은 조금 더 높게, 내 실력이 이만큼일 때 스피킹은 그거보다 훨씬 더 쉽게, 이렇게 가지고 가는 게 효과적이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솔직하게 말해서 분사, 동명사, 투부정사 이거 뭔지 잘 모른다 하시면 리딩부터 일단은 시작을 하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아직은 내가 원하는 만큼 영어를 못한다고 난 영어 공부 실패했어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닌 게, 제가 아까 리딩에서 말했던 이 준비물들, 여기 이렇게 준비물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여러분들이 하셨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분명 했기 때문에 내가 이거를 이제 다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와중에서 분명히 시간을 아껴주는 측면이 있겠죠. 다만 내가 이 준비물들, 제가 말한 이 준비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내가 아직 준비 안 한 게 무엇인지, 내가 놓친 게 무엇인지 파악을 하셔가지고 마치 테트리스에 이제 그거를 끼듯이 맞춰 나가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영어 실력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의 교집합을, 중간 지대를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까지 영어와 한국어 사이의 중간지대를 만들기 위한 준비물과 반드시 알아야 될 포인트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고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들었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모두 환영해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바이바이.